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불금이네요. 오늘 직장 끝나시면 친구분들을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친구들의 사정과 형편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편에서 결혼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결혼들 많이 하십니다. 결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양친부모님이 다 살아계시고 또 잘 보살펴 주시고 다 챙겨주셔서 몸만 나가서 결혼만 하시는 분들이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세상에는 그런 분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만요. 3살 때 고아원에 버려져 가지고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와서 5살 때부터 지금 젊은 청년이 됐을 때까지 혼자 살았답니다. 야, 이렇게 기구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났다는 둥,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그런 격이죠. 그 청년이 이 성악을 하는 그런 노래자랑, 노래대회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야, 이 세상에 정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5살 때부터 자기가 껌을 팔고 자립을 한 거죠. 5살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 외롭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을 보고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그 다음에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직장입니다. 이 가족과 가정과 직장이 우리 인생의 3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언급을 했던 그 청년은 가족이 없는 겁니다. 가족이 있어야 가정이 있는 겁니다. 가족이 있다고 해서 가정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족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평생을 가족과 함께 해야 되고 평생에 남는 가족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났을 때 다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명이죠, 운명. 그렇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또 가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혼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 결혼의 3대 요소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족과 가정, 그 다음에 직장, 이 3대 요소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결혼을 누구와 하는가에 따라서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가, 내 가정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조에 따라서 자기 직장 생활도 빛이 나고 또 아니면은 직장에서 멸시나고 이 모멸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 내조를 하는 배우자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가족의 핵심은 내조자이고 가정의 핵심도 내조자이고 그리고 남자가 나가서 활동하는 직장도 내조자의 역할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혼인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제 결혼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미혼 때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꿈이 있습니다. 아, 내 배우자는 어떠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꼭 여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남자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을 자기가 설정해 놓고 그런 배우자를 찾지 못하게 될 자신의 처지나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아휴, 결혼은 뭐 해서 뭐 할까? 최소한 나는 이러이러한 여자가 필요하고 이런 여자와 살려면은 이러이러한 환경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직장이 필요한데 남들은 다 부모님이 만들어주고 물려주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은 가진 게 없어. 에휴, 결혼해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들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시집가면 뭐하냐, 가서 애나 봐주고 애나 낳고 애나 봐주고 빨래나 해주고 뒤치덕거리하고 내가 그러려고 태어났나? 나도 즐기고 나도 놀고 나도 해볼 거 다 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여자들도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바라는 바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하면 그 대안은 뭡니까? 대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질에 만약에 고립이 됐다고 했을 때 무슨 수를 써더라도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 전제하에서 아, 나는 특수부대가 아니니까 훈련을 못 받았으니까 말어. 아유, 나는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준 게 없으니까 말어. 이런 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탈출을 해야지 삽니다. 결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혼이. 내가 내 스스로 결혼을 포기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장가를 보내주고 시집을 보내주겠습니까? 누가?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흘러가고 자기의 경쟁력은 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게 결혼해가지고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결혼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지겠는가? 결혼은 제때 해야 됩니다. 결혼은.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결혼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나도 하다못해 13평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알콩달콩하게 살았으면 그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아파트에 와서 살아줄 여자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죠. 그것이. 그러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탈출해야 되듯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장가를 가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결혼을 했을 때는 탈출을 목전에 두고 잡히게 되듯이 결혼을 했다고 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가령 내 스스로가 공부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 물론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붙어서 아니면 의사가 돼서 돈 많은 집 딸들이 줄을 선다면 몰라도 그저 서울에 있는 평범한 대학 정도 나오고 적당한 대기업이 아닌 적당한 회사를 다니고 이렇게 돼도 또 부모님한테 특별히 물려받은 게 없으면은 요즘 여자들 시집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나하고 결혼하려면 최소한 너 현찰 5천만 원에다가 30평짜리 아파트는 있어야 돼. 그리고 최소한 에쿠스는 안 되더라도 그랜드 정도는 차는 있어야 돼. 너 그럴 자신 있어? 그렇게 갖춰놓고 날 지금 나하고 결혼하자는 거야? 이렇게 여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못하게 되면은 자기 인생이 진짜 더 비참하게 되고 더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족과 가정과 직장이 3대 요소인데 이 가정을 꾸리지 못하면은 이 3대 요소 중에 하나만 없으면은 그 구성 요소 중에서 하나만 없으면 자기 인생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답입니다. 이게 바로 예. 가령 우리는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쓰는 물건들 중에서 국산품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100% 국산품이. 흔히 쓰고 있는 컴퓨터도 이 메이커는 국산일지 몰라도 내부 부품은 국산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도 국산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도 이 국산품이 아닌 여러 가지 이런 생활필수품을 가지고 살고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무신경합니다. 뭐 어때? 이 정도죠. 그러면은 외국 여자와 결혼을 하면은 큰일 납니까? 외국 여자도 여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외국 여자라고 해서 생물학적인 여자라고 해서 다 똑같이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그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한다. 정상적인 집안과 정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 절대로 이 성장 과정이 올바르지 않고 집안이 올바르지 않은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반대하고 본인도 스스로 거부를 하죠. 당연히. 그런데 외국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참 웃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가정과 직장 3대 요소를 놓고 봤을 때 그 배우자는 국적은 달라도 그 배우자의 역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격, 그 다음에 그 환경 이런 거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외국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어려야 된다. 무조건 예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국제결혼에 임하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 상당수, 사실 제가
개인적인 평가를 했을 때는 80% 정도가 이혼을 하거나 같이 산다고 해도 불행합니다. 마지못해 사는 것이죠. 그 말이 80%지 10명이 결혼하면 2명만 그 불행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2명 중에서 1명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평범하게 살고 1명 정도가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외국 결혼에 대한 생각을 차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내의 배우자와 외국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그 생각을 달리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꼭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아주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여건이 안 돼서 한국 여자와 조건에 맞는 한국 여자 결혼을 못한다면 조건에 맞는 외국 여자를 찾으십시오. 조건에 맞는 외국 여자.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대안입니다. 정확하게. 조건에 맞는 외국 여자라는 것은 한국 여자와 비교해서 조금 더 덜하거나 조금 더 낮춰서 그 여자의 환경, 그 다음에 배우자죠. 배우자의 환경과 성장 과정, 이런 것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 출신 여자들이 좋습니다. 살아보면 압니다. 그 성장 과정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 출신 여자들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 여성들을 추천하는 이유가 필리핀의 정상적인 여자들을 놓고 봅시다. 남자분이 한국에서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못합니다. 어디 못난 인물도 잘났습니다. 단지 여자들이 요구하는 30평짜리 아파트, 5천만원 현금, 그 다음에 좋은 승용차, 이 정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제 외국 여자가 대안이라고 제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필리핀의 중산층 여자들을 대비해 본다면은, 일단 필리핀 여자들은 한국 여자와 달리 결혼의 조건이 나를 진짜 사랑해 줘야 된답니다. 그것은 인간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활 환경도 다르고, 필리핀은 이혼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남배가 바람을 펴도 끽소리 못 합니다. 첩을 얻어도 끽소리 못 합니다. 남편이 안 들어와도 끽소리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 그 다음에 한국 남자가 13평짜리 아파트에 산다. 그것도 서울이 아니다. 말 안 합니다. 나를 사랑해준다면은. 나를 사랑해준다면은 13평짜리 아파트에서 시부모하고 같이 살라고 또 삽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런 중산층 여자들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필리핀 여자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외국 여자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반드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가 됐든 한국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락행위를 했거나 술집을 나가거나 뭐 이상한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생활을 했던 여자들은 가정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직일수 더하죠. 그런 머리를 비상하게 쓰니까. 그래서 이런 그런 비정상적인 생활, 여자로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던 여자들을 제외한 이런 정상적인 여자들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그 결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14년 넘게 이 결혼이라는 이런 것을 사업으로 택해가지고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필리핀 사람들끼리 하는 결혼, 그 결혼식을 진행해주고 사진을 찍고 준비를 해주고 신혼여행을 보내고 이런 것이 저희 직업입니다. 또 한국 사람들의 결혼을 누가 했던 서류를 대행해주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또 보고 저희가 직접 주선해서 결혼도 시켜주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이 커플은 잘 살겠구나. 부잣집이 아니다라도 답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국의 많은 혼자 사는 결혼 정년기의 남자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어거지로 한국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불행해집니다. 아주. 길을 못 펴고 살고, 자신만 정당하다면은, 또 자신만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면은, 그 대안으로 민주주의 국가인 필리핀의 정상적인 여자를 택해서 결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여자와 결혼을 어거지로 했던 것보다도 100번, 1000번 낫고 혼자 사는 것보단 1000번, 10,000번 낫습니다. 정말 제가 무슨 큰 돈 욕심을 내가지고 국제결혼을 하라고 꼬드기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인간이라는 것은 인생의 3대 요소라는 것이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난 불행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인류 여하를 막론해서. 그리고 이야 기양해야 할 결혼이라면은 결혼 정년기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배우자를 어거지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반드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여자를 택하되, 외국에서 미국 여자 좋습니다. 능력 있으면 미국 여자 좋습니다. 일본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상적인 여자를 찾아서 꼭 결혼을 하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